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원입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아무데나 아무 때나 두드려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때와 장소를 잘 알고 두드려야 잘 열리게 되는데 부동산 투자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무턱대고 투자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불보듯 뻔하겠죠.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또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는 부동산 가이드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1시간 동안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과 함께 최근 시장 분위기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고민,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02-545-7988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늘 섬세하고 자상한 상담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녹이시는 분이죠.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키워드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11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2달 연속 내리막길을 걸어온 부동산 시장이 드디어 2017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변수들을 딛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내년 시장을 미리 전망하고 대응 전략을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건 1시간을 몽땅 할애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불안에 떨고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엑기스만 모아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내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시작부터 금리 인상이라든지 네. 대출 규제 또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 올해 시장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올해의 화두는 투자 그리고 과열된 분양 시장이었습니다. 이 단기 투자를 노린 사람이 많다 보니까요. 이 분양권 거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또한 이 강남 재건축 시장들의 분양가는 연일 신기록 행진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규제책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제한한다든지 또 허그에서는 이 분양 보증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DH 안어 힐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이 8.15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오히려 공급 축소가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인기 지역은 조금 더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에는 113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현재 청약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라든지 전매 제한 이런 걸로 인해서 현재 약간 침체된 시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을 한번 3가지 시장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매매 시장인데요. 최근 규제책으로 인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좀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위축된 분위기가 내년에도 조금 이어질 듯 합니다. 이 매매 시장은요, 가격의 상승에도 꺾였고요. 또 거래량도 조금 줄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침체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이어질 듯 합니다. 또한 분양 시장이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가장 화두였던 게 이 과열된 분양 시장이었는데요. 이 청약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단기 투자자, 가수요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시장 진입이 조금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보다 청약 경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청약 통장을 쓰시는데도 굉장히 신중을 가하셔야 될 게 앞으로는 재당첨도 5년이라는 기간을 뒀기 때문에요. 이 청약 통장 쓰는데도 굉장히 신중하셔야 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성이 좋고 인기 많은 곳은 청약 경쟁률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미분양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약 시장은 좀 양극화가 되는 심화 현상이 좀 더 심해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두 번째가 전세 시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서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수 있는 시장인데 전세 시장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서울은 그래도 전세 가격이 소폭 상승할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지역,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부터 이 전세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 조정 국면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라든지 5대 광역시 같이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전세가가 조금 하락하는 거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투자 시장이라고 하면은 가장 관심 있는 거 역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금리 인상이 조금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라든지 내년도 경제 성장률 한 2%대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을 많은 폭을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자금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요. 유동자금이 몰리는 곳은 결국 부동산, 그중에서도 특히 수익형 부동산에 많이 몰릴 예정인데요. 이 도심권, 이 중심 지역의 소형 아파트라든지 또 역세권의 상가, 이런 거는 조금 안정적인 수익형 투자를 위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으실 거고요. 또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은요, 그 주변의 수요량, 공급량 이런 거를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에 접근을 하셔야지만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어쨌든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또 이 부동산 시장도 약간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신중하고 보수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잘 될 때는 뭐 누가 하던 다 잘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무엇보다 좀 전문가의 조언이라든지 도움을 받는 게 꼭 필요한 2017년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의 고민 해결과 함께 더 자세한 전망, 2017년의 부동산 시장 흐름과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세미나 통해서 그 궁금증 해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 확인해 보시죠.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변화하는 시기, 시장에 대응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올해 연말이네요. 12월 3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진행이 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 연말을 잘 맞이하고 또 연초에 있어서의 부동산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아, 예, 저 금천구 독산동에 금천 현대 홈타운 37평 거주 중이거든요. 네. 근데 매도 시점이 좀 알고 싶어서요. 아, 지금 쭉 살고 계셨는데 매도를 하고 네네. 어떻게 다른 곳으로 이주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네. 얼마나 사셨어요? 한 20년, 1997년에 입주했어요. 아, 그럼 정말 20년 정도 되셨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과연 뭐 계속 보유해도 될지 아니면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더 좋은지 함께 고민 네. 나눠볼게요. 네, 네.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 사셨네요. 네. 조금 변화를 일찍 주셨어야 되는데 예. 일단 뭐 실거주니까 살아보시니까 뭐 불편한 점은 없으실까요? 예, 사는 데는 불편한 게 없어요. 뭐 옆에 뭐 기차 소음이라든지 뭐 예, 그런 거. 철길 쪽 라인은 소음이 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뭐 자원 재활용 이런 데서 뭐 냄새 난다는 얘기 그런 거는 예, 없나요? 그쪽도 또 저쪽 끝에는 또 냄새가 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동마다 약간 틀릴 건데. 예. 네네. 어쨌든 현대홈타운이 그런 좀 약점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금천구 자체적으로 환경을 봤을 때도 뭐 네. 교육 여건이라든지 거주 여건이 이렇게 좋은 곳은 아닌 건 아시죠? 네네. 예. 그러셔서 이주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네. 제가 볼 때 매도는 빠를수록 좋다라고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현재 가격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아보셨나요? 아니요, 잘 모르는데, 저기 인터넷 보니까 3억 7천, 8천? 그렇죠. 안 되나? 예. 네. 그러니까 37평이 3억 7천 8천이라는 거는 네. 현재 서울 시내에 평당 1,000만 원대 아파트를 찾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좀 저평가돼 있다 보여지고요. 네. 제가 지도를 통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물론 이제 현대홈타운이 독산역에서 가까운 데 있어서 뭐 역세권이긴 네. 좋아요. 근데 일단 아파트가 네. 조금 오래됐고 예. 이 금천구가 교육 여건에도 이렇게 나쁘다 보니까 오히려 하안동이나 이쪽 소화동 쪽으로 해서 더 거주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정체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많이 오를 것 같진 않아요. 네. 그 이유는 바로 밑에 롯데캐슬 들어오는 건 알고 계시죠?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금천구에 신규 아파트 이렇게 대단위로 공급되는 게 없었는데 네. 새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뭐 지역에서 관심도 많고 또 분양가도 굉장히 저렴했었거든요. 예, 예. 예, 한 평당 1,500대 분양을 했는데 지금은 뭐 많이 피가 붙은 곳은 뭐 한 6천, 7천 이 정도 피가 붙은 곳도 있고요. 예. 또 앞으로 뭐 2차, 3차, 4차 계속해서 공급이 될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금천구, 내 아파트 바로 옆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 안 되는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홈타운은 아무래도 뭐 가격이 저렴해서 그 가격대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 들어갈지언정 막 좋아서 네. 들어가는 사람은 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래갖고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주를 생각하고 계신다면은요, 네. 예, 조금 더 빨리 매도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예. 네, 갖고 매도 시기는 뭐 지금 당장이라도 좋고요. 물론 뭐 예. 지금 현재는 조금 관만기다 보니까 뭐 매도, 매수 이런 게 조금 원활히 이루어지진 않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좀이라도 빨리 매도를 알아보시고 이주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어떤 거? 아니, 구로동에 월드 메리디앙이라고 조합 아파트를 하고 있는데 네, 혹시 거기에 무슨 주의할 점이나 뭐 이런 거. 조합 아파트요. 네네. 그러니까 조합 아파트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예. 예, 어쨌든 조합원 자격이 되시면은 모든 책임을 같이 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이 책임을 지는 조합원 자격이기 때문에 그 조합 네. 아파트는 굉장히 잘 알아보고 그 상황을 잘 알아보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혹시 거기 조합원 자격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한번 알아볼까 하고요. 예, 그거는 면밀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조합원 아파트는 네. 솔직히 일반인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예. 부담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조합원 아파트를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네. 권해드리진 않아요. 아. 네, 그거는 면밀히 따져보셔야 되고 나중에 책임 네. 부분도 같이 지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잘 알아보고 또 조합원의 성격이라든지 앞으로의 사업 속도 이런 것도 반드시 따져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떻게 오늘 상담 도움 좀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고민해 보시고요. 현명하게 잘 네. 판단하시기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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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예요. 네네. 네,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아, 제가 지금 서판교 운중동 산업마을 LIG 건영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요. 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 1차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네, 네. 네, 이게 이제 지금 가지고 있은 지가 좀 꽤 돼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나이가 돼가니까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 네. 궁금해서요. 지금 어떻게 이 둘 중에 거주하고 계신 곳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두 개 다 지금 세를 주고 있어요. 부동산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어떤 것을 뭐 보유하면 더 좋을지 아니면 파는 게 더 좋을지 함께 고민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거주는 어디 하고 계세요? 저는 거주는 지금 지방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네. 수원의 정자동의 동신 아파트를 갖고 계시고 또 네. 판교 것도 갖고 계시고요. 네. 일단 뭐 두 개 다 좀 성격이 되게 달라요, 아파트가. 네. 예. 일단 뭐 정자동 동신 아파트부터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여기는 연차가 좀 오래돼서 네. 현재 지금 혹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인가요? 네, 거기가 지금 진행 중이어서 지금 리모델링을 보고 이걸 샀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뭐 처음에 한번 했다가 중간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 다시 또 네. 진행하는 상황이죠. 네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동신이 1단지, 2단지, 3단지 묶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현재 그 사업 단계가 한 조합 설비 인가까지는 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동의는 다시 받아야 될 거고 뭐 네네. 그 사이에 뭐 주인이 바뀐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리모델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아직 리모델링을 한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어떻게 될지도 조금 물음표가 쳐지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여기 몇 평 갖고 계세요? 23평이요. 23평이요. 네. 매가가 한 1억 한 8, 9천 하나요? 아니요, 지금 한 7천 정도. 1억 7천 정도요. 네. 여기는 뭐 월세 받고 계세요? 전세 받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전세인데 아. 월세로 지금 전화를 할까 매매를 도대체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더 네.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월세를 받아야 되는지 매매를 해야 되는지 지금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너무 억울해서 말씀드리면은 가지고 있는 게 꽤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게 아직까지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네. 앞으로도 조합 설립 인가 갔다가 뭐 동의 받고 안전진단하고 관리 처분하고 사업시행 인가 그 받는 기간이 조금 길어질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제 생각에는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예, 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이제 판교 쪽을 한번 살펴보면은 네. 뭐 판교는 워낙 좋은 지역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뭐 동판교, 서판교 차이가 있을 건데 네.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건 어쨌든 서판교 쪽이죠. 네. 예, 요 LIG 건영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어쨌든 서판교 쪽은 좀 대형 평수가 많은 곳이고, 네. 예, 물론 뭐 동판교랑 서판교를 저희가 뭐 판교분이 말씀하시면 늘 비교를 드리는데, 네. 동판교가 서판교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이유는 뭐 네. 지하철역이라든지 상권, 뭐 교육 환경 이런 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 서판교에 계시는 분들은 왜 우리가 동판교보다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하냐 이런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서판교는 서판교 나름대로 공기 좋고 살기 좋고 그런 특성을 가진 곳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판교 아파트가 가격이 내려갈 일은 크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또 뭐 제이테크노밸리가 판교 제이테크노밸리가 위로 조성 예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판교 아파트는 그냥 네. 조금 더 갖고 계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네. 제가 LH 건영 이게 나홀로 단지예요. 예, 예, 그건 알고 예. 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렇게 가면 얘가 맨 막차를 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내리지는 않는데 그래서 좀 이거를 한번 갈아타서 다른 좀 유망 지역으로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도 이거는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계속 네.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나을까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저라면은 판교에 있는 아파트를 굳이 지금 매도할 것 같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판교는 지금도 좋고 네. 앞으로도 뭐 나빠지는 조건보다는 좋아지는 조건들이 더 많이 남은 곳입니다. 네. 예, 뭐 제이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고 하면은 지금보다 네. 분명히 좋은 조건을 맞을 수 있을 거고 네네. 물론 좀 세대수가 작고 단지가 작은 단점은 있어요. 네. 근데 뭐 주변에 휴먼시아 같은 경우가 워낙 가격이 높다 보니까 네. 예, LIG 건영도 뭐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올라가면 따라서 충분히 소폭 상승할 여력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판교 아파트는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예, 그 정자동에 있는 동신 같은 경우는 네. 예, 뭐 사업성이 워낙 오래 남았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매도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 가지만요. 네. 정자동 이거를 그냥 월세로 그냥 받고 그냥 가지고 가는 거는 어떨까요? 너무 노후돼서 좀 그것도 메리트가 없을까요? 그렇죠. 나쁘진 않아요. 월세를 뭐 어느 정도 받냐에 따라서 워낙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볼 땐 월세를 뭐 많이 받아도 한 뭐 50만 원 정도 뭐 네, 정도 그 받을 정도. 수 있는데 네. 뭐 굳이 그러시는 것보다는 뭐 어차피 네. 지금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네. 예, 그냥 매도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좋겠다.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부동산 투자 잘 해오고 계시는데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에게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운정 신도시 네. 하늘마을 3부 르네상스 아파트입니다. 45평. 파주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네, 맞죠? 네, 운정 예, 신도시. 45평 아파트를 어떻게 계속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예, 분양 받아가지고 네. 지금 7년째 거주하고 있거든요. 7년째 거주하고 계신데 네. 이게 지금 뭐 계속 보유해도 될지 고민이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서울 쪽라고 돼 있고 조금 서울 쪽 너무 많이 올랐고 네. 옮기기도 그렇고 음. 뭐 GTX하고 3호선 연결은 집 앞 쪽으로도 하는데 되려면 한 10년은 걸려야 될 것 같고.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 뭐 알겠습니다. 교통 문제 이런 것 계속 때문에. 보유해도 될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게 더 좋을지 네. 고민 나눠볼게요. 이주하다면 어디 본부장님. 쪽으로 가야 될지. 네,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주변 상황을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이 르네상스 같은 경우가 조금 뭐 문제가 한 번 있었죠. 알고 계시나요? 어떤 거 얘기하십니까? 뭐 건설사 사이에서 문제 때문에 뭐 나중에 미분양된 거 할인 분양도 하고 뭐 이런 문제가 그렇죠. 조금 예. 이제 어쨌든 이 파주 운정신도시가 처음에는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말까지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지금은 좀 갖춰지고 아까 신혜께서 말씀하신 대로 3호선이 들어오면 아마 제가 볼 땐 르네상스 앞으로 3호선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예, 그렇죠? 사업자가 온답니다. 예, GTX도 뭐 교화까지 간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분명히 좋아질 건데 제가 할 말을 시청자님이 다 하셨어요. 언제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10년이 될지 더 될지 그건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는데
네. 일단 뭐 주변 환경을 봤을 때 지금 현재로는 뭐 교통편이라든지 그런 뭐 갖춰지는 조건, 어쨌든 운정신도시에는 뭐 20만 정도가 입주해서 자족도시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는데 일단 네. 가장 중요한 게 서울과의 접근성이잖아요. 네. 서울과의 접근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에서 뭐 파주라든지 주변 지역에서 새 아파트로 찾는 사람들이 올 수는 있지만 막 서울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파주까지 멀리 가진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들이 뭐 조금 이렇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 시청자님 지금 47평 47평 사신다고요? 45평입니다. 예. 45평. 아, 큰 평수에 사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뭐, 일산 살다가. 아, 일산 사시다가 새 아파트로 네, 가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들려왔죠. 파주에. 예. 일산에 소형 사시다가 운정시 도시에 서로 뭐 또 큰 살다가 평수들이 들려왔죠. 생기니까 넘어가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현재 일산도 평당. 지금 뭐 평당 한 1100, 1200대밖에 안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파주 운정신도시가 뭐 새로 조성되는 도시라서 좋긴 하지만 어쨌든 일산을 넘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평당 네. 1000만 원 정도 여기 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 쪽으로 이주를 하시고 싶으면은 매도하시는 게 맞고요. 정말 내가 오래 살아도 괜찮다 하면은 그 3호선 들어오는 순간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먼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서울 쪽으로 이주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조금 빨리 매도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장 이주 계획이 있다기보다도 네. 이쪽이 좀 앞으로 전망을 봐서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생각을 물어보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현재 시장도 그렇고 단기간에 많이 오르긴 힘들어요. 네. 예, 어쨌든 일산이란 지역이 앞으로 뭐 한 10년 후에 리모델이든 재건축이든 그런 게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뭐 파주 쪽으로 넘어갈 것 같고 그러기에도 일산을 넘긴 힘들어서 아무래도 서울과의 접근성을 따져보면 그렇게 가파른 상승을 보이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순장님 네, 고민 많이 되실 것 고맙습니다. 같은데요. 좀 네. 신중하게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고민해 보시고요. 현명하게 판단 내리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진행해 봤고요.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사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끝번호 239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자녀 직장 때문에 집을 얻어주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당산동에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 거주할 예정인데 그 시기에 매도할 때 뭐가 더 가격 상승이 클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년 뒤에 매도한다고 했을 때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중에 어떤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데요. 당산동에 있대요.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글쎄요, 5년 뒤라고 하면은 네. 그렇죠, 뭐 예측하기 신만이 알 수 힘듭니다. 있겠죠, 그렇죠. 네. 정말 예측하기 힘든 게 네. 부동산 시장인데요. 이 어떤 당산동이란 아파트인지도 모르고. 지역이 어쨌든 뭐 중공업 지역 영등포에 포함이 돼 있고 네. 이렇게 다세주택도 조금 노후된 지역으로 해서 신축 다세주택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5년 후를 봤을 때 주택보다는 그래도 당산동 지역은 아파트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가격 하락 여건이라든지 앞으로 중공업 지역이 개발되면서 아파트 가격도 어느 정도 상승이 조금 기대가 되기 때문에 당산동이라고 하면은 주택보다는 아파트 쪽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세대 주택보다는 아파트 쪽으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아파트인지 또 어느 지역에 어떤 번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에서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쉬운 마음을 세미나 통해서 풀어보시죠.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변화하는 시기 시장에 대응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12월 3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진행이 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생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만 공개되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에 공개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93번 통해서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아주자산관리 박정원 소장, ANC 도시개발의 김영조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부동산 정보들 간략하게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원 소장님, 오늘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예, 오늘은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준비했는데요. 강남구 논현동은 강남대로와 테헤란로의 업무 밀집 지역을 배후지로 두고 있어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지만 그에 비해 대부분 업무와 문화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거 지역의 비율이 낮아 희소성에 의해 임대감이 집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강남 하면 누구나도 들으면 알만한 대형 개발 호재가 가득한 곳인데요. 특히 현대자동차 그룹 한전부지 개발과 영동대로 지하 개발 사업은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과 인접하여 직접적인 수혜지를 할 수 있어 미래 가치가 풍부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논현동 가보도록 하겠고요. 김영조 이사님 오늘 두 군데 준비하셨죠? 네, 두 가지 매물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매물은 광진구에서는 가장 1등 매물이고 1등 지역의 매물입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다른 매물하고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전체 1000평의 대지 위에 9개 동 153세대가 만들어집니다. 그야말로 소규모의 아파트 단지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또 전철까지는 도보로 4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대단지에 광진구에 있는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을 첫 번째 매물로 준비해봤고요. 두 번째 매물 역시 한전개발부지의 최대 수혜지입니다. 역삼동에 있는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는데요. 이 대지 130평의 대지 위에 1대1 주차가 가능하고요. 구조 자체 3베이 구조면서 평면과 실사용 면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역삼동의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을 두 번째 매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세 가지 부동산 정보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테고요. 첫 번째 가볼 곳은 광진구 구이동입니다.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강변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5,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광진구 구이동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구이동은 어떤 매력이 있는 지역인가요? 일단 개발 호재도 주변에 바로 수혜지를 입을 수 있는 본 매물의 입지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지 여건을 집값을 상승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세 가지 정도가 입지 여건의 장점들을 갖춰줘야지만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우선 교통이라든지 학군 또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잘 갖춰진 입지가 그 매매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 매매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이 세 가지 요인이 본 매물이 모두 다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는 도보 4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 입지적 장점인 이 동서울 터미널, 하루 유동 인구가 무려 28,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이 동서울 터미널도 역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가 있고요. 또 물건지 바로 앞으로는 올림픽대로와 또 강변 북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도심은 물론이고 인근 수도권까지 굉장히 빠르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을 가지고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잠실과는 잠실대교와 잠실철교를 바로 건너면 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실 생활권의 아주 고품격의 인프라까지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는 강변 테크노마트와 또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이 문화와 쇼핑도 한꺼번에 누릴 수가 있고요. 또 인근에는 대형 의료시설인 서울 아산병원 또 건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수준 높은 또 의료시설까지도 갖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학군도 굉장히 좋은데 본 매물지 바로 옆으로 도보 1, 2분 거리에
성동초라든지 양남초 또 광진중학교 등이 바로 1,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철도 굉장히 가깝고 또 이 학교도 도보로 1,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역세권과 학군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이러한 입지 때문에 주변 환경이 매우 쾌적해서 거주지로서 안정감이 매우 뛰어난 그런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지적 특성 말씀해 주실 때 서두에 개발 호재가 바로 코앞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코앞에 자리 잡은 개발 호재가 뭘까요? 네, 자 우선 그 대형 개발 호재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물건지하고 같이 접해 있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 개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개발 진행 상에 따라서는 본 매물의 미래 가치가 매우 뛰어난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구의자양 구의동 246번지 또 자양동 680번지 일대에 이 지식산업센터와 통합복지센터 뭐 이런 식의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호선 구의역 주변 일대를 주거와 상업 업무 시설로 첨단 업무 복합 시설이 개발될 예정이고요. 본 매물도 역시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개발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동서울 터미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준공된 지 약 26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현재는 한진중공업의 소유주가 돼 있는데 2011년도에 첫 그 청사전이 나온 이후로 약 5년이 흐른 이후에 서울시와 사전 협상이 잘 진행이 돼서 앞으로 2020년대 뭐 초후반 정도 그때는 아마 이 동분권의 랜드마크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30층 높이의 2개 쌍둥이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고 약 29만 평방미터 여의도에 있는 그 63빌딩의 약 1.5배 정도의 그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호선 강변역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강남권에 있는 대형 오피스라든지 이런 임차인의 수요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본 물건지 인근으로 이런 개발 호재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본 매물의 매매가, 임대가 상승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건물 보도록 할 텐데요. 12월 말이면은 다 지어졌겠어요, 이사님? 네, 이제 네. 준공을 며칠 앞두고 있고요. 현재 그 현장에 가보시게 되면 네. 외관도 굉장히 수려합니다. 외관 자체도 뭐 징크와 현무암 그리고 적벽돌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서 다른 일반적인 매물보다는 굉장히 외관도 굉장히 좋고요. 내관도 이런 그 다세대를 굉장히 신축을 많이 해보는 중견건설업체, 인지도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신축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장기간 보유하고 투자를 하셔도 좋은 매물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지가 무려 1000평입니다. 1000평의 대지에 9개 동 153세대가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6층에 5층의 본 매물은 로얄층 매물입니다. 또 구조 자체도 이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 좋고 사용감이 굉장히 뛰어날 뿐더러 전용이 실사용 면적이 무려 13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본 매물이 이 3면이 도로로 접해 있기 때문에 개방감 굉장히 좋고요. 또 이 CCTV를 포함한 모든 옵션이 풀옵션으로 갖춰질 예정입니다. 며칠 남겨놓은 이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시면 이 9개 동 153세대 굉장하다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물 체크해봤습니다. 이미 다 지어졌고요. 완공을 코앞에, 준공은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시면 건물 어떻게 지어졌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경쟁력 보유하고 있는지 체크해봐야겠죠, 이사님. 가격 네. 대비 어느 정도 있을까요? 가격도 굉장히 좋습니다. 매매가는 2억 5,500만 원이 되겠고요. 전세 예상가는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투자금이 2,500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 월세 임대 시에는 보증금 약 3천에 월 9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대출금 1억 7천만 원 정도 이용하여 투자하신다면 실투자금 5,500만 원으로 수익률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뛰어난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이 다세주택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체크해볼까요? 네, 부동산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 때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뭐니 해도 원칙은요 현장 답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장 답사 후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부동산 정보입니다. 강남구 그 안에서도 논현동 가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분당선 선정릉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3월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4,4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7,9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6,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강남구 논현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논현동의 입지적인 매력 어떤 부분 체크해 볼까요? 예, 일단 초역세권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하철 9호선 분당선 한승역이 선정 능력을 도보 3분에 이용할 수 있고요. 이 지역은 지하철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업무 시설 중심의 비교적 조용한 지역이었으나 분당선에 이어 지난해 9호선 연장선이 개통되면서 한승역으로서 상권이 날로 확장되고 있는 곳입니다. 강남대에서도 업무 밀집 지역으로 유명한 테헤란로와 강남대로가 가깝게 있어 직장인들의 배후 지역으로도 인기가 높고요. 강남하면 잘 갖춰진 기반 시설은 물론 학군이 우수한 곳으로 다들 알고 계시듯이 학동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경기고와 시문고 등이 가깝게 있고 대치동 학원과도 인접해 있어 학부모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이지만 산책하기에 좋은 선릉공원과 학동공원에 가깝게 있어 풍부한 녹지 공간도 확보하여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누릴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이 있습니다. 네, 논현동의 입지 여건 체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개발 호재를 봐야 될 텐데 강남구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개발 호재 체크 안 할 수 없습니다. 논현동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있는 개발 호재 뭐가 있을까요? 예. 이 지역의 최고의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현대자동차 한정그룹 부지, 현대자동차 그룹 한전부지 개발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05층 규모의 업무 시설과 전시 시설, 호텔 등 총 6개의 건물로 복합 개발할 예정인 GBC 건물은 2021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GBC 건설가 20년간 운영을 통해 총 262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132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고요. 그 옆으로는 영동대로 지하화 개발 사업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영동대로 일대 지하에 철도와 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잠실 운동장 30배 규모의 강역 복합 항승센터가 들어설 예정으로 상업시설과 공공문화시설까지 갖추는 면적 42만 제곱미터의 지하 6층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통합 역사 조성이 끝나면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현재 서울역 이용객 32만 명의 1.3배 수준이 약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1만 2천 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 평균 2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전망하고 있어 지역 경제는 물론 부동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이 지역이 직접적인 수혜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는 대형 종합병원을 비롯하여 약 2,500개의 의료기관이 밀집하였고 특히 성형외과, 피부과 등 400여 개의 병원이 뷰티벨트를 형성하여 우리나라 의료 관광을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인근 언주역 사거리가 의료 관광 특구로 지정되어 해마다 외국인 의료 관광객 증가에 상권이 확장되고 있어 의료 상권 확장에 따른 지가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건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면 약 석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약간 뭔가 골조 정도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어지나요? 예.
2017년 3월 준공 예정인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 24.2제곱미터, 대지 면적 20제곱미터, 방 둘, 거실, 주방, 욕실로 이루어질 투룸이고요. 총 5층 중 3층으로 필로티 구조의 엘리베이터, CCTV, 현관부함은 무인 택배함 설치 예정입니다. 내부 최고급 자재로 시공 예정이고요. 옵션으로 천장형 에어컨과 인덕션 제공 예정입니다. 특히 주차장에 전기 자동차 충전기를 사용을 위해 배선까지도 설치할 예정인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건물 특징 확인해 봤습니다. 자, 3분양 물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격 정보 함께 해주시죠. 예. 매매가 3억 4,400만 원입니다. 전세 시에는 임대가 2억 7,900만 원이고요. 실투자금 6,500만 원입니다. 이 지역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전용 면적의 시세가 3억 5천만 원대이고요. 임대가는 3억 1천만 원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가도 매우 보수적으로 책정하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32만 원 예상되고요.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출금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8,4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물건입니다. 네, 가격 정보 들어봤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시 유의사항도 함께 체크해주세요. 예, 부동산의 면적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전용 면적이 있고요, 실사용 면적이 있고요, 분양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건물마다 면적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유의사항도 확인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세 번째 부동산 정보입니다. 강남구 안에서도 옆으로 살짝 이동해서 역삼동으로 가보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분당선에서 선릉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4월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6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3,500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 예상됩니다. 강남구 역삼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역삼동은 이 뭔가 산업 지역이잖아요. 굉장히 회사들도 많이 모여져 있고요. 맞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네. 앞서서 이제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논현동하고 또 이 역삼동은 우선 그 한전개발부지 인근에 역삼동, 논현동, 대치동, 삼성동 이 네 군데가 강남구에서는 접해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 모두가 전부 다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역삼동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자, 2호선 이 선릉역과 9호선 선정릉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 유동 인구가 뭐 39만 명 정도에 다다르는 테헤란로와 이 강남대로가 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이 주거 배후 지역으로 인기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는 그런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잘 살펴보시면 이 포화 상태인 이 업무시설, 상업지구에 비해서 주거지역의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가 상승이 예고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타 지역에 비해서는 임대가도 매우 높은 지역이라는 점, 직장인 수요가 매우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많은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익성 매물로 굉장히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강남을 선호하는 이유가 고품격 생활의 인프라가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점인데, 물건지 인근에 코엑스라든지 현대, 롯데 이런 백화점들이 쇼핑몰들이 굉장히 질비해 있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문학교가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물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입지적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의제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이 본매물과 경계선상에 있는 한전개발 부지의 개발로 인해서 지속적인 인구 유입,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세 시대에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연금형의 부동산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살짝 뭐 힌트를 주셨는데 인구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개발 호재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자 우선 그 개발 호재로는 역시 삼성동 한전개발 부지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마지막 강남의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 삼성동 이 부지는 23,690평이나 되는 이 현대자동차가 구성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만들어집니다. 이 강남 개발 최고의 이슈거리인 이 한전개발 부지가 본 매물지와 접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고의 수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 한전개발 부지 앞으로 왕복 14차선 또 폭 70m의 이 한국 종합무역센터 앞 영동대로 지하의 대규모 개발이 예상이 됩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의 전 노선 3개 구간과 또 KTX 위례 신사선 이 5개의 노선이 본 매물지와 접해 있는 이 지하 삼성역에 모두 개통이 됩니다. 이 엄청난 재원과 공사비를 들여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인 만큼 이 계획이 가시화되고 현실화되는 시점에는 그야말로 삼성역과 더불어서 본 매물지도 아마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 주변에 삼부토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르네상스 호텔도 역시 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맨하탄에 있는 타임워너 쌍둥이 빌딩 같은 그런 복합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 위에 구글센터 또 의료 특화거리 등 많은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개발 수혜를 듬뿍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건물 이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 꽃피는 봄에 준공이 완료가 됩니다. 어떻게 지어지죠? 네. 우선 실사용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13평 이상 되는 그런 면적을 자랑하고 있고요. 거실과 2개의 방이 분리가 되어 있는 3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6층에 3층의 매물이고요.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워킹 드레스룸, 무인 택배함, 또 빌트인 냉장고, 전기 쿡탑, 붙박이장 설치될 예정이고요. 거실의 공간을 특히 폴리싱 타일이라는 재질로 아주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신축할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한 동의 건축물이지만 한 동의 건축물의 대지가 무려 130평입니다. 1:1 개별 주차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샘플하우스를 보니까 직접 누군가 살고 있는 것처럼 꾸며놨습니다. 네. 일단 이 거실에 굉장히 큰 창가가 있다라는 부분이 더욱더 공간감을 더 키우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도 면적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는 점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 잘 지어지는데 과연 여기에 가격 메리트까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사님,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매매가는 3억 3,500만 원입니다. 면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도 예상이 조금 높습니다. 전세가는 3억 원 정도 예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3,500만 원 정도 투자가 하셔서 본 매물을 취득할 수가 있겠고요. 월세 임대 수요가 풍부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본 매물의 월세 임대 예상가는 보증금 3천만 원에 120만 원 정도를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신용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겠지만 대출금 2억 3천만 원 정도를 이용하여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역시 7,500만 원 투자를 해서 매월 60만 원 이상의 수익률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이 저금리 시대에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논현동 다세대 주택도 그렇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역삼동 다세대 주택도 그렇고 주변에 직장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최근에 이슈가 되고 가장 기대가 된다는 부분 수익형 부동산 쪽에 있어서의 메리트를 충분히 갖고 있는 부동산 정보라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수할 때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체크해 주세요. 자, 준공 전에 이 부동산을 취득할 시에는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평면을 보고 구성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상담 후에 또 현장 답사 후에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봐도 샘플하우스가 정말 누가 살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잘 꾸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부동산 정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통해서 알짜 정보 소개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립니다. 김영조 이사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합니다. 부동산 소액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양재동에 위치한 유레카 빌딩 5층 AS 도시개발에서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9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박정원 소장의 1대1 무료 상담도 안내해 드립니다. 초보를 위한 부동산 성공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진행이 되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81-994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통해서 알짜 정보 소개해 주신 두 분은요. AS 도시개발의 김영조 이사, 아주자산관리의 박정원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부동산 가이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알짜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